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3박 4일 일정으로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3주 전에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한반도 정세 논의겠죠?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왕이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합니다. 최 외무상이 단독으로 중국을 찾는 건 처음으로 왕 부장과 첫 단독 대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최 외무상과 왕 부장은 3주 전 이 북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은 한반도와 지역 정세 대응 방안에 대한 조율 여부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면서 그야말로 외교적 빅 이벤트가 펼쳐지는 만큼 북중이 사전 공조를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외무상의 방중 기간이 긴 만큼 시진핑 주석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의 방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을 조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베이징을 통해서 뉴욕으로 향한 모습이 연합뉴스 TV 카메라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같은 기간에 최 외무상이 방중을 통해서 북핵이나 북미 회담 조율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어제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향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김 부상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 참석해 직접 연설합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한 건 2018년 리용호 전 외무상 이후 7년 만입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는 절대 없다고 공언한 만큼 핵보유의 정당성과 독립국으로서의 북한의 입지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물밑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이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최 외무상이 중국에서 사전 조율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당사국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중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빠지지 않았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던 만큼 중국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의 미사업권 인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은 틱톡과 히토류 합의에 대해서 미중 간 인식차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미국민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지분을 20% 미만으로 축소해야 하고 미국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등 새 투자자들이 약 45%의 지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호 존중 속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미 하원 의원단이 밝혔듯이 중국 내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중국 관영 신화사의 SNS인 뉴탄치는 선의 푸단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서 바이트댄스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미국 합작 회사의 알고리즘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심은 중국과 미국이 새 합작법인 소유 등을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o be willing to start the process of saying, okay, this is where I'm coming from, where are you coming from? And we're not even at that point yet. We're still sort of talking past each other. 이번 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 대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미중 간 무역 협상을 둔 조치일까요? 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150개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리창중 총리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 개발구상 고위급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은 중국 등 경제 강국들이 개도국 제의를 이용해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포기를 요구해왔죠. 이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자발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 체제 종식에 팔을 걷어붙이자 대응하려는 차원이란 해석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WTO 힘빼기가 중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WTO 특혜는 포기하지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글로벌 사우스의 좌장 역할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中方作为发展中成员的地位不会变，捍卫发展成员正当权益的决心不会变，推动全球贸易、投资自由化、便利化的立场不会变。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주도의 기후변화 위기론을 세계 최대 사기극이라고 부정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네요. 네, 글로벌 기후 리더십의 핵심 축이던 미국의 존재감이 급감한 상황에서 중국이 공백을 메우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자,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자를 자처하고 글로벌 사우스의 결집을 주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새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24일 유엔기구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최대 1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까지 비화석 연료 소비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중국이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밝힌 감축 목표는 파리 협정이 제시한 목표치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미국이 이탈한 상황에서 중국은 기후 대응 리더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동맹을 가치로 내세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느슨해지면서 중국이 틈새를 파고드는 겁니다. 자, 중국은 향후 태양광과 전기차 산업을 앞세워 기후 문제에서 발언권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